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은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강경파를 한꺼번에 체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 오늘 쭉 설명하셨나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을 맡은 서열 2위 김성훈 차장은 어제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짧은 공지만 남겼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불응하면서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김대행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열 3위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내일 오전 3차 출석이라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같은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14일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대행과 이 본부장은 서열 1위 박 전 처장도 몰랐던 윤 대통령의 동선을 알 만큼 경호처 내에서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꼽힙니다. 박 전 처장이 사직하면서 경호처 수뇌부엔 체포 저지에 더욱 적극적인 초강경파만 남은 겁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초강경파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강경파 위주의 경호처 지휘체계에 균열을 낸 뒤 같은 날 윤 대통령 체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때문에 신변 안전이 우려돼서 탄핵 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을 걸었습니다.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 내란 때 철회 문제라든지 길 지정의 어떤 일괄 지정 문제. 그런데 이번엔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도록 발을 묶기 위해 체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체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체포영장은 2차례 내줬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도 위법이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은 이미 거부했고 탄핵 심판에는 체포영장 탓을 하며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그대로 종료되고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퇴직 급여를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날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한 퇴직급여 청구서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표기했고 형벌사항 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지난해 12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날입니다. 이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파탄낸 자가 무슨 염치로 퇴직금을 챙기려 합니까? 혹시라도 군인연금도 재개된다면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받게 되는 연봉은 2억 6,258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 선이었는데 765만 원이 오른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3%가 인상되고 대통령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행법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야당 주도로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죄는 빼야 한다, 민주당은 뺄 수 없다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났을 겁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전쟁 등을 유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야당은 두 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포함했습니다. 우리 군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내일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